네, 이번 강의에서는 종가 공략주 어떤 종목을 어떻게 공략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과정과 종목 선정 절차, 또 거래량의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가 공략주의 성공 여부는 90%가 매수 포인트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급증하는 종목 중에 투자 포인트가 확실한 종목인가? 거래량이 급증했는데 시가총액이 작은 이런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세 왜곡이 있을 수 있죠.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데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투자 포인트가 딱히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접근하기가 어렵겠죠. 시세의 어떤 연속성이라든가 또 회사의 확실한 투자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종목 그 선정 종가 공략 대상 종목으로는 좀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한 기대하기 위한 차트를 형성하는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거래량의 의미, 주가가 모멘텀이 형성돼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 이후에 조정을 거쳤는데 어떻게 조정을 거치는지 여부를 좀 체크해야 됩니다. 그게 거래량의 감소가 곧 조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좀 어떤 종목을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종가 공략주의 대상이 다른데, 일단은 이 부분 좀 체크해 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을 고를까? 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주가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이 종목이 상승의 원인이 실적 전망치 대비해서 저평가 종목인가? 네. 그리고 정책 및 각종 테마 형성 종목. 쉽게 얘기하면 정책 관련돼서 모멘텀이 형성된 경우에도 주가가 상승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죠. 뭐 그린 뉴딜 관련주라든가 뭐 태양광 관련주들, 뭐 이런 정책의 어떤 연속성이 기대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상승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이 정별 패턴에서의 종목으로 최근에 주가는 부진했습니다만 역별 패턴의 모습에서 정별 초기 패턴의 모습으로 주가가 흘러가는지 그 여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자, 네 번째, 바닥권에서 거래가 증가하면서, 이 얘기는 반대로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이제 역별 패턴의 모습이었다가 정별 패턴의 초기 모습으로 가기 위한, 말 그대로 5일선이 21선을 돌파하면서 가장 중요한 바닥권은 5일선이 121평선이 돌파할 때가 가장 중요한 그런 모멘텀인데, 그런 종목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가라는 게 중요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종가 공략주 선정 절차를 간략하게 요약드리면 강한 양봉 캔들과 거래량 급증 종목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길 다음 날이죠. 혹은 이틀 후에 거래량이 어떻게 감소하면서 조정을 보이는가가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이런 종목들이 선정이 됐다면 예비 매수 확정 종목으로 선정을 하고 심층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최소한 2시 30분까지는 완료를 해야 마지막 최종적인 차트의 완성을 확인을 하고 종가의 매수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매매 시나리오를 설정합니다. 내가 이 종목을 종가에 사서 목표가를 어디에 설정할 것이며 손절가를 어디에 설정할 것인가를 그러니까 매매 전략을 세우는 거죠. 자, 그리고 최종 단계, 네, 확신을 갖고 종가에 매수를 하는 종가 매수 전략을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5개의 절차를 거쳐서 선정한다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종가에 매수했습니다. 그러면 6단계죠. 매수 이후에 주가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물론 종가에 매수해서 다음날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많습니다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렇다면 이 종목을 보유할 것인지 아니면 탄력 둔화로 그냥 매도를 해야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역시 그게 이제 거래량과 또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7단계입니다. 손절가 이탈 했을 때, 네, 악재 발현 시에는 기계적으로 손절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만 제가 이 책을 쓴 저자로서의 어떤 경험이라서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내가 매수한 가격까지의 기술적 반등은 나온다. 그러면 크게 실패는 없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주가를 매도 차익 실현하거나 손절했을 때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분석을 해서 자꾸 종가에 매수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내가 오류를 범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쉽게 하면 일기장이죠. 네, 일기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 일기장을 꼭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올 7월 중순 정도 되는 겁니다. 네, 7월 초에 심택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종가 공략주로 유튜브 영상에서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자,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날 네, 심택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뭔가 있겠죠. 이전과는 다른 거래 매수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평선도 밀집되면서 뭔가 우상향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자, 5일선이 121평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보이시죠? 화면에. 네, 5일선 차트가 121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관심을 가져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수급을 체크하는 겁니다. 자, 이날 강한 상승을 보였을 때 기관이 35만 주의 매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왜 들어왔을까? 그리고 이틀 동안 조정을 봐왔는데, 물론 가격 상승은 이어졌습니다만, 네, 거래량 조정이 이어졌다는 거죠. 네, 줄면서 이틀 연속 이 중심 거래량 대비해서 50% 정도 매물 출회됐고, 그 다음날 이 거래량 대비 60% 정도밖에 매물 출회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정 패턴의 모습이 보이겠죠. 네, 거래가 눌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고점일 수 있어서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차트는 사실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종목 분석을 제가 작성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네, 신택이라는 종목이 네, 반도체 부품 업종인데, 자, DRAM 관련돼서 뭐 2분기 영업이익이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1분기 대비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당시 이 종목의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이 시기가 7월 달이었죠. 그러면 네, 2분기 실적 발표가 될 시점입니다. 네, 그렇고, 자, DRAM 관련돼서 네, DDR3, 뭐 4, 5가 있습니다. 현재는 DDR4인데, 이거는 뭐 데이터를 이동하는 차선을 누리는 방식의 어떤 DRAM을 얘기하는데, 뭐 CPU가 호환되기 때문에 이런 DDR4로의 어떤 전환, 그러니까 재정이 내년도에 바뀐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강한 모멘텀이 형성됐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세세하게 몰라도 내가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또 증권사 리포트도 한번 볼까요? 네,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최소한 16,500원대의 밸류에이션 매력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여기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기관 매수의 어떤 원인은 있었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매매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평선 정별 초기 패턴의 모습을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종가 공략에 네, 확신을 갖던 이런 종가 패턴의 모습을 나타냈을 때 매수가는 종가가 되겠고, 목표가는 이전 고점 13,500원까지 일단은 적응을 하고 설정을 하고 종가에 매수하는 겁니다. 손절가는 11,000원, 이 이평선의 최저단인 11,000원을 설정을 하시고 대응하시는 거죠. 자, 그럼 다음날 주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날 네,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윗골이 좀 달았습니다만 네, 상승을 했죠. 네, 그리고 그 다음날도 네, 이때가 매수였는데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상향 초기 패턴의 모습에서는 주가가 사실 14,500원 고점에 매도를 한더라도, 물론 매도를 했겠지만, 이런 종목들은 추세 추정으로 계속 보유해도 된다는 거죠. 자, 이후의 주가 보겠습니다. 이후의 주가는 네, 2만원까지 돌파하면서 네, 11,000원대, 12,000원대 매수가 불과 1개월도 안 돼서 네, 5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네, 시장이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래서 이런 차트와 밸류에이션 모멘텀을 같이 보고 연동된다면 주가 상승은 네, 추세 추정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다만 어떨 때 매수해야 되는지만 정확히 알면 우리가 추세 추정으로 주가를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선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가 공략주의 어떤 매력을 여러분들 꼭 아신다면 네 가지 전략, 제가 만든 기법이죠. 모바일 최종 기법, 모멘텀과 거래량 증가의 모멘텀과 또 밸류에이션 확인, 그리고 최종적으로 차트를 확인하는 종가 매수 전략, 네, 모바일 최종 기법의 완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5강의를 통해서 종가 공략주의 어떤 매매법, 저의 경험, 또 매매의 핵심, 또 이동평균선의 완벽한 이해, 그리고 종가 공략주로 선정할 수 있는 차트,
단기적으로 중요했던 차트 있었죠. 3일과 5일과 11일 평선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렸고 또 종가공약주 단기 매매 핵심 사항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또한 마지막 강의에서 종가공약주의 과정과 선정 과정과 종목 선정 절차, 그다음에 어떨 때 매수가 들어가고 거래량의 의미까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종가공약주 5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종가공약주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을 이해하고 주식을 매수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그런 자세로 투자를 한다면 여러분들 자산이 꾸준하게 증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이어질 것으로 확신이 듭니다. 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산이 증대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의였으면 더할 나위가 없겠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총 5강의를 진행을 했고 여러분 다시 한번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드시그널의 강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